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민주당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분석해야 되고 앞으로의 전망도 어떤지 특별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도 촛불 집회 보시면서 함께 저희 시청자분들과 하셨는데 소통을 했었죠. 통하셨는데 민주당 지지자분들, 당원분들의 분노 엄청 큽니다. 그렇죠. 어떻게 어제 체포동의안 가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밀정이라는 밀정 단어. 그러니까 민주당의 옷을 입고 있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만 네. 이 사람들이 과연 민주당에 소속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이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의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내부에서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뭐 싸우고 이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정책적 부분이든 당의 운영의 과정에 있어서든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충분히 내부적으로 저는 논쟁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 영장을 청구해서 그걸 가결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가결의 표를 던진다?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속돼 있는 정당의 대표를 네. 검찰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그거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생각해봤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누가 좋아할 일이고 누가 이걸 기뻐할 일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보면서 오케이 사인, 양금 의원 이렇게 오케이 사인 또 막 장해찬 보내고. 글 올린 거 보셨죠? 국수 네. 사진.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해달라고 했더니 해줘. 네. 그것도 민주당에서. 그렇네요. 아니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도 얼마나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 집안의 아버지를 그냥 내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할 수는 있고 내부적으로 불만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검찰이 무도하게 그렇다고 검찰이 그럼 물적 증거를 하나라도 된 게 있냐고요.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증거가 있으면 또 모르겠어. 그것도 없어요. 말만 있다니까 말만. 지금 보세요. 여러 사건의 중심 인물들 김성태, 네. 유동규 그리고 이제 정바울인가요? 그 백현동 사건은 그 사람의 말만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의 네. 증언만 있다고요. 그 증언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많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당의 대표를 저렇게 무도하게 공격해오고 수사해오고 있는 검찰에게 넘겨준다?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이냐는 거죠. 정말 정치 결사체인 정당은요 서로가 의리 또는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 이런 부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정당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 정당에서 자기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등에 칼을 꽂는 행동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면 민주당을 탈당하든 나가면 돼. 그리고 저는 네. 이번에 이렇게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가 딴 데 있다. 이게 말로는 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뭐라고 이러면서 자기들을 정당화시킨 게 뭔지 합리화시킨 게 총선에서 질 것 같은가 그랬대. 그러면 이렇게 하면 총선에서 이깁니까? 제가 반문을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를 검찰한테 넘겨주고 네.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고 그러면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6월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얘기했었죠. 또 방탄 정단 이미지를 이번에 또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총선에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가결표를 던진 주장을 걸로 하죠. 보일 수가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 방탄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작동을 했다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야 돼요. 추락을 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나서 지지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해요. 그렇네요. 추세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요. 네. 아니 그러면 그 논리가 맞으려면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했기 때문에 그 방탄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지율 폭락하고 네. 이재명 대표의 인기는 떨어져야 돼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러면 민주당이 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네.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행정, 잘못된 어떤 국정 운영 수행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무슨 방탄이 지금 프레임이 먹혔나요? 그놈의 역풍 얘기를 그전에는 역풍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역풍이 뭐가 불었는데요 대체? 아니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 역풍 분다고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하죠? 역풍이 불었습니까? 그러면 역풍이 불기 뭐가 불었네? 이상민 장관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뭐 피해를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체포영장을 부결시켜서 방탄 프레임이 생기나 그건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방탄 프레임이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주변에 중도 진영에 있거나 이런 분들 만나잖아요. 정치에 네. 별로 관심 없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지겹대 이제. 지겹다는 거야. 뭐가 지겨워요? 이재명 대표 이렇게 수사한 게 너무 아. 지겹다는 거야. 2년 됐잖아요 지금. 네. 수사한 지 2년 됐는데 뭐가 없어. 나온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자꾸 검찰이 말만 유동규의 말. 근데 유동규의 말은 법정에 가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남욱의 네. 말, 김만배의 말. 말만 있잖아요. 뭐가 있냐고 증거가. 아니 김성태 건도 그래.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끌고 가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대북 송금으로 끌고 갔어요. 변호사비 대납 없어져 버렸어. 네. 그랬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체 증거도 없는데 이걸 이렇게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겹대. 그 뉴스 보기도 싫대. 아니 뭐가 예를 들면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고 검찰이 몇 번 얘기했습니까? 얘기했죠. 그러면 이미 끝났어야 돼 이거는. 2년을 끄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시작을 했어요. 그걸로 다 된다고. 네. 마치 거기에 모든 죄악이 있는 것처럼. 옛날 예 같네요. 대장동 지금은 대장동 얘기하니까. 얘기는 쑥 빠졌어. 예. 백현동 얘기하고 지금 이번에 그 영장 친 것도 백현동하고 이거 뭐예요? 대북송금. 대북송금. 이 두 뭐 가지예요. 그리고 이화영도 지금 말 바꿔가지고 몇 번을 말을 바꿨잖아요. 증거가 안 돼요. 그러면 뭔 증거가 있냐고. 김성태 말밖에 없어요. 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넘겨준다?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어머 자기들이 무슨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 생각은요. 이런 판단인 거야.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 이거 체포를 해서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되면 사안이냐 아니냐를 본 게 아니고 네.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본 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공천 못 받을 것 같고 네. 당원들이 그렇게 막 비판하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체제를 무너뜨려가지고 자기들 공천 하나 더 받겠다고 하는 욕심, 개인의 사리 사욕 이것 말고 뭘로 이걸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이 증명을 해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네. 뭐가 있는데 대체. 근데 거기다 찬성표를 던져요? 이건 냉정하게 어떤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들어오면 그 체포를 당할 만큼의 죄가 있고 확실히 증거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럼 왜 던졌겠어? 체제 바꾸려고. 네. 이재명 체제 몰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 만들어서 자기들 공천 받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리사욕 아니고는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겠냐고요 대체. 그래요. 이제 어제 가결 이 순간 이후에 가결된 다음에 많은 분들의 염려와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장면을 좀 예.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는 예, 이게 당론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가결을 생각하는 그 의원들을 배려해서 당론 채택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맞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맞아요. 어제 박강원 원내대표 지금 사퇴는 했지만 예,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병원에 가서 그 그래서 통합적인 당 운영 뭐 얘기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박강원 원내대표는 열심히 어제 의총에서도 이거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설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마치 딜을 하러 간 듯한 느낌이 좀 들고, 그러니까 왜 리더십, 그러니까 당론도 채택이 안 된 부분하고 또 어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이재명 대표 만나서 과연 무슨 얘기 했는지, 그걸 김종민 의원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실토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결국에는 네. 리더십, 이재명 대표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 장면이 참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고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그러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 말,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오늘 했던 말을 가지고서 네. 분석을 해보면 첫째는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어, 그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조직적. 그렇잖아요. 비명계가 겉으로는 막 모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톡방을 운영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들 나름대로는 뭔가 계속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강원 대표가 그걸 대표로 해서 전달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김종민 의원의 말이 맞다면 전제로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걸 조정하는 역할을 한 예, 거 아니냐, 그렇죠. 박강원 대표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네. 김종민 의원이 했던 워딩을 보세요. 딜을 하러 간 걸로 보이잖아요. 아니 지금의 대표 체제는 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총선 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대표를 내놓으라는 거를 압박했을 거라고 보여요. 물론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 그러나 오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런 뉘앙스예요.
박정우 기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유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두 가지가 유추가 된다니까 첫째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조직적이었다. 네, 비명계가 보이지 않지만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내려오게 하는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에요. 이재명 대표 체제를 바꾸자고 하는 건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요. 지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비명계에 너무너무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비명계 다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 예를 들면 물론 뭐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공천이 이루어졌을 때 본인들이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체제를 무너뜨려야 돼. 자기들이 원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돼요. 비대위든 뭐든. 그래서 자기들의 공천권을 유지받고 싶고 저는 확보받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두 번이나 갔다잖아. 두 번이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박강원 원내대표도 가고 또 다른 중진을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전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는 물러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반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뭐라 그래야 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중심적이냐고요. 민주당을 생각하는 생각이요. 이게 민주당 당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정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뭐가? 아니 이 사람들 머릿속에 정말 민주당을 위하고 민주당 당원들을 위하고 정말 우리 정치를 바로잡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근데 이게 왜 또 당론 채택은 왜 안 됐는지 저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두 번 그러니까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 그때도 보면은 이른바 반란표 그러니까 이탈표가 38표 정도는 됐다라고 그렇죠. 우리가 계산했잖아요. 이번에 네. 보니까 39표니까. 네. 이게 당론으로 정해서 물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다른 표할 수도 있겠지만 당론 그러니까 끝장 토론을 하든 뭐라든 해서 당론을 정해서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의지, 결기를 보였어야 됐는데 그게 당연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원내 지도부의 문제라고 봐요. 원내 대표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대표가 단식 중에 있으면 누가 이걸 해야 됩니까? 원내 대표가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막판에 나와가지고 뭐 이소영 의원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만 얘기해요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죠. 근데 당론 채택을 밀어붙이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의총에서 투표를 통해서라도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미온적이었다고 보인다니까 저는. 그러니까 박강원 원내대표가 과연 그런 의지가 있었느냐. 지금 아하. 이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면피를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한두 번 얘기할 수는 있겠지 본인이. 네. 그러나 그 얘기가 정말 절박하게 당론으로 채택해야 된다라고 정말 노력을 했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또 하나 저는요. 정의당이 이번에 이제 다 그렇게 표를 던졌어요. 찬성을 당론 정해서. 네. 그러면 물론 정의당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뭐 자기들은 정의당이니까 최소한 원내대표가 네. 한 번은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닐까요? 야당. 아니 특히 그렇지. 정의당 같은 경우는 만나서 검찰에 대해서 정의당 비판적인- 원내대표 만나서 검찰이 지금 하는 행동을 봐라. 아니 정의당이 아무리 민주당이 밉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되겠냐. 이런 검찰의 무도함에 같이 숟가락을 얹고 거기 찬성해 주는 것이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서 비판받을 일이다. 아,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더? 결국에는 원내 지도부가 소극적이었다. 당연히 지금 소극적이었지.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박강원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문제예요. 자기들은 지금 면피하려고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네. 책임지고 물러나야 돼. 물론 사퇴 의사 한번 밝혔지 아직 바뀌진 않았잖아요. 뭐 사퇴했죠? 이거 사퇴 그러니까 어쨌든 예, 사퇴했는데 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결국 지금의 결과를 나오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원내대표 뽑아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추석 연휴 전에 뽑는다 이런 얘기 정청래 최고위원이 하던데.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지난번 원내대표를 왜 박강원을 뽑았어 그러면? 난 진짜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까요? 지금의 이 반란표 있죠. 네. 30 몇 명 그 반란표. 네.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을 원내대표를 세우고 싶어 하겠어요? 이것도 맘 놓을 수가 없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내대표가 정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질지 네. 옛날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 내부의 상황을 좀 보자면 어쨌든 네.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지분율 총선 공천 좀 해달라. 그거지. 이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네, 생각할 맞아요. 수밖에 없는. 네. 정리해 보면 그렇다. 참 글쎄요.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을 하고 있고 또 검찰의 수사가 2년 이어지고 있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도 했고 이렇게 검찰에 칼날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같은 당 의원들이 가결에 투표를 했다. 이거는 뭐- 사람입니까? 내가 이제 좀 심한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입니까? 아니
의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반대로 얘기해서 이분들의 논리를 일도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까 네. 이제 박정우 기자 대신 얘기해줬지만 전달해줬지만 방탄 프레임한테 진다고요? 웃기고 있네. 이재명이 없으면 이길 것 같아요? 이재명이라는 브랜드가 없고 이재명이라는 대표가 없을 때 민주당이 과연 승리할까요? 만약 이재명 대표 물러나 보세요. 당이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돼요. 네. 누가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지지하겠냐고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재명 하나 보고 지지하는 거예요. 강력한 대권 후보, 네.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권 후보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지를 이만큼 하는 거예요. 민주당 하는 꼴을 보면 누가 그걸 지지하고 싶겠어요. 이번 일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오합지졸이고 자기들 맘대로고 당에 대한 생각도 없고 자기들 공천만 생각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민주당에 누가 애정이 있겠어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화가 날 거예요. 네. 내가 이러려고 민주당 지지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재명이라는 인물 때문에 이만큼의 지지율이 나오는 거고 자기들도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거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건 오로지 자기 혼자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두고 보세요. 되는지 그러면. 만약 이재명이 제거된 상태에서 이재명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그만큼의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자, 참 민주당이 경랑 속에 빠졌고 뭐 정청래 최고의 말 들어보니까 어제 뭐 4,100명 정도, 4,200명 정도 탈당했고 근데 또 7,200명 정도가 새로 들어왔다. 들어와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 안 할 거다. 이렇게 당연하죠. 누구 줘라 사퇴하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데